시장이 부풀었던 조기 금리 인하 꿈을 조금은 접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날 나온 미시간 기대 인플레였습니다. 다른 지표와는 달리 유독 미시간 기대 인플레는 시종일관 꺾이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날 나온 1년 예상 기대 인플레 역시 4.5가 나와서 예상치 4.4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전 수치 또한 경신했습니다. 5년 인플레 기준으로 봐도 3.2가 찍혀서 역시 예상치에 부합하긴 했는데 전달 찍힌 3.0은 또 상회를 했습니다. 이날 함께 나온 미시간 소비 심리 지표 역시 예상이 60.4였는데 61.3이 찍히면서 예상보단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시장이 강하게 금리 인하 시나리오를 반영하면서 페드와치를 보면은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지속이 됐었죠. 다음 달 금리 동결 확률, 그 다음 달 금리 동결 확률이 계속 100%가 찍힌 걸 모자라서 여기에도 숫자가 찍히는, 금리 인하 확률이 미미하게 숫자가 찍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런 시장의 센티먼트가 잡힐 듯 잡히지 않은 시장의 기대 인플레가 이어지자 이제는 좀 심각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100% 찍혔던 금리 동결 확률이 95.3으로 감소하고 이제 다시 금리 인상 쪽으로 확률이 4.7 찍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 1월 확률은 더 달라졌습니다. 여기도 사실 동결이 100이었는데 이제 인상이 10.3으로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세는 금리 동결이라는 점에서 이걸 유의미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이제는 여기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5월 수치 보시면 이제는 동결 확률과 인하 확률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제가 캡처한 시간 기준으로는 43 대비 42.4를 보이면서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higher for longer의 공포가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그렇게 만만하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는 와중에 금리를 내리는 사례는 여태까지 없었다. 지금까지는 미시간 기대 인플레 반등이 일시적으로 볼 여지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몇 번에 걸쳐 예상을 상회한 숫자가 지속적으로 찍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다. 심상치가 않다. 뭔가 그냥 넘어가긴 좀 찜찜하다. 이렇게 강하게 한번 심리적으로 어택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왜 기대 인플레가 오르냐?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CPI가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왜 사람들 기대 인플레가 오르냐? 아직 코어 CPI가 4.0으로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내리막인 타이밍인데 왜 얘만 역주행을 하냐? 미시간 인플레만. 한때 물가 상승 마지막 한 방으로 여겨졌던 국제유가 역시 지금 그래프는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왜 오르냐? 기대 인플레가. 이걸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기대 인플레 상승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더하기 기대 인플레로 정의되기 때문에 명목금리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그런 강력한 동인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왜 기대 인플레가 오를까? 기대 인플레가 오른 이유에는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적응적 기대 가설 등 여러 가지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 일단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것 같은 연말 랠리가 한몫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날도 뉴욕 3대 증시 위주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 테마는 쉽게 잠재워지지 않을 거란 예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얼마 전 깜짝 실적을 낸 직후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엔비디아를 바라보는 증권가 반응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JP모건이 기존 600에서 625달러로, 골드만삭스가 605달러에서 625달러로, 미즈호 증권은 기존 주당 590달러에서 625달러로, 웰스파고는 기존 주당 600달러에서 675달러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650달러에서 무려 700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픈 AI 사태가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봐야 할 텐데요. 얼마 전 오픈 AI는 기존 CEO였던 올트먼을 다시 CEO로 복귀시키는데 이사회가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 쿠데타의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서비스 안전을 추구하고 서비스의 공익성을 강조하던 기존 오픈 AI 이사회가 서비스의 확장성 그리고 수익성을 더 강조하는 올트먼 CEO에게 내린 철퇴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어떻게 났죠,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올트먼이 이겼죠. 본격적인 상업화 서비스를 더 강조하는 올트먼이 이겼습니다. 이건 생성형 AI를 비롯한 AI 전반 생태계가 본격적인 상업화의 길을 걷는, 따라서 대규모 투자와 빠른 확장적 서비스로 이어지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첫발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이 관련 업종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내년 선거를 앞두고 분명 재정 지출에 대한 기대감이 합리적으로 있다. 분명히 지금 트럼프에 밀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 무리하게 재정을 쓸 것이다. 이런 기대감, 이런 선거 특수, 이런 걸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강한 주가 랠리가 부의 효과에 의해 소비를 늘리고 여기에 바이든 정부 재정이 추가된다고 볼 때
우리 경제학 기본 개념인 총수요, 총공급, 곡선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강한 주식시장과 재정지출이 이 총수요 곡선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그로 인해 물가가 올라가는 이 메커니즘, 이게 최소 향후 1년간 지속될 거라는 믿음이 지금 이 미시간 기대 인플레에 계속 찍혀 나오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계속 경제 주체에게 들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급망 붕괴, 전 세계 블록화, 탈세계화에 따른 비용 상승, 이런 시나리오가 이제는 우리 중학생도 알 만큼 친숙한 시나리오가 됐죠. 기대 인플레를 적응적 기대 가설로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좀 어려운데 수식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지난 기간의 인플레이션, 그 다음 지난 기간의 인플레이션에서 지지난 기간의 인플레이션을 뺀 거, 거기에 0과 1 사이의 값, 즉 어떤 그 가중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값이 양수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불길한 얘기가 들리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과는 다르다. 이제 저인플레 시대는 갔다. 이런 얘기들의 이 알파 값, 이거를 올려버리면서 기대 인플레 값을 지속적으로 밀어올리는 이 현상, 이런 것으로도 이 미스테리한 기대 인플레의 지속적인 상승이 일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대 인플레의 상승은 역설적으로 고금리를 길게 가져가게 하면서 주가 밸류에이션 하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에 이 사이클의 뒤에 무엇이 있을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하겠고요. 또 워낙 하루하루 급변하는 상황이기에 언제든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내다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대 인플레 중심으로 함께 거의 공부하는 시간으로 가져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올걸브 사랑도 늘 항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